일단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지? 살펴보기 전에요. 여기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 표는요, 근막경선 해부학 제4판에 331쪽에 있는 표 A1.3 중에서 사실 그 표에는 이거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만 발췌해가지고 온 거예요. 인체에는요, 세 가지 네트워크 통로가 있대요. 앞에 두 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통로예요. 신경망이랑 체액망이요. 신경망은요, 그 신경세포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전기 신호들 있죠. 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 신호들은요, 어때요? 우리가 뭔가 눈으로 봤어요. 앞에 호랑이가 보여요. 그러면은, 이 호랑이가 보인다는 신호가 뇌로 전달이 돼서, 아, 이건 호랑이구나, 도망쳐, 라는 그 명령이 또 뇌에서부터 척수를 따라서 우리 몸으로 전달이 돼서 우리가 도망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 사이에 시간이 걸리기는 했어? 라고 생각될 정도로 즉각적으로 우리 반응이 일어나죠. 그만큼 신경세포의 전달, 신호 전달은 아주 빨라요. 그리고 이때 중요한 기능이 뭐였어요? 환경 시뮬레이터라는 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 환경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였죠. 이거는 어떤 상황이야? 해석하는 거였죠. 그래서 신경망의 주된 기능이 환경 시뮬레이터라는 건 그 얘기예요. 전달 속도 여기 몇 초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몇 초보다도 훨씬 빠른 것 같죠. 네. 그래서 아주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인식과 반응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기억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체액망은요, 혈관, 그러니까 혈액순환 있죠. 우리 온몸의 혈액순환, 림프순환,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체액망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혈관과 림프를 통해서 순환하면서 우리 몸에 반응하는 거는 대부분 화학적인 반응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호르몬이거든요. 호르몬이 내분비샘에서 분비가 되면 혈관을 통해서 표적기관으로 가게 되죠. 이 호르몬, 화학물질이잖아요. 그래서 호르몬이 표적기관에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의 상황에 맞게 몸의 균형을 재세팅하도록 하는 거죠. 항상성이라는 게 몸의 균형이잖아요. 그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 혈액순환, 림프순환이에요. 그리고 혈액순환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 몸의 표적기관으로 전달이 되는 거는요. 이 혈관을 따라서 이 혈액의 흐름과 함께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 신호 전달이요. 가까운 곳이라면 몇 분 만에 전달이 될 수도 있지만 내 머리끝에서 발끝으로 신호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혈액이 그 혈관을 따라서 순환하는데 몇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특히 호르몬 같은 경우에 호르몬이 내분비샘에서 분비돼서 표적기관까지 가서 일을 하고 하는데 4시간에서 6시간 정도까지도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신경세포의 그런 네트워크 신호 전달 속도에 비하면 아주 천천히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체액망에서의 신호 전달은요, 감정적 기억하고 또 연결이 돼요. 이건 호르몬의 측면만 생각해도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호르몬과 감정, 아주 밀접한 연결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섬유망이 있는데요. 이 섬유망이 바로 결합조직에, 지금 바로 간세포에 이 현미경 사진으로 봤던 부분 있죠. 네. 이 통로를 말하는 거예요. 콜라겐 통로요. 그러니까 섬유망은 결국 어디에 있는 거예요? 결합조직에 있는 거죠. 우리 몸에 온몸에 걸쳐서 있는 근막에 있는 거죠. 그리고 섬유망은요. 이 섬유모세포가 그래 콜라겐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되겠네. 아이 그만 만들까? 너무 많이 만들었네. 얘네 좀 다 없애야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거. 이게 외부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거잖아요. 외부로부터 신호를 받을 때 그 수용체가 인테그린이었죠. 인테그린은 어떤 방식으로 신호를 받아요? 외부로부터? 자기가 물고 있는 콜라겐이 얼마나 당겨지는가, 어느 방향으로 당겨지는가, 이거에 따라서 신호를 전달받아서 그 세포에
활동을 조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콜라겐 섬유가 당겨지는 그 장력이나 압력에 따라서 콜라겐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겠네. 아무런 신호가 없으면 필요 없나 봐. 만든 거 다 없애버릴까? 이런 식으로 섬유 모세포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요, 공간적 구성이라는 건 이거요. 이런 통로들을 설계해서 만들어내서 이 통로들을 통해서 체액이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게 해주는 이 구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섬유망은 참 재밌는 게요. 전달 속도가 중간이 없고 극단적이에요.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거나. 너무 빠른 거는요. 이건 텔로사이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분포해 있는 이 근막의 텔로사이트들이 이제 서로서로 소통을 하고 있죠. 발끝에서 일어난 일이 머리끝까지 가는데 순식간인 거예요. 그래서 음속이라고 해요. 음속이 시간당 1100km의 속도래요. 엄청 빠른 거죠. 우리 차 타고 고속도로 달릴 때 시속, 저는 시속 150까지는 달려본 것 같아요. 죽을 것 같던데요? 너무 무섭던데요. 근데 시속 1100km면 엄청난 속도잖아요? 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리 온몸에 있는 근막 조직의 텔로사이트들이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우리가 보통 근막에 대한 어떤 세라피를 할 때요, 근막의 구조를 따져서 이 근막이 어디에서 어디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딥티슈 마사지를 해주던 포인트의 아로마를 에센셜 오일을 적용을 하든 그런 것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음속으로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신호 전달이 이루어지면서 그 환경이 즉각적으로 조정이 되는 것이라면은 이런 디테일한 해부학적인 구조가 필요한 것일까? 라는 생각도 잠깐 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아주 천천히 전달 속도가 너무 느리기도 하죠. 며칠에서 몇 년이래요. 이건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런 콜라겐 구조들이 섬유 구조들이 한번 만들어지면요. 이게 다른 형태로 다시 만들어지기까지가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도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 체형이 한번 바뀌면요. 그 체형을 다시 균형 잡힌 상태로 되돌리는데 진짜 시간과 노력이 엄청나게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섬유망에서 이렇게 굳어지는 이런 콜라겐 구조의 형태는 어떻게 보면 내 삶의 습관, 나의 감정적인 패턴, 생각의 패턴하고 연결이 되어져서 웬만해서는 이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유망은 신념체계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세 가지 네트워크 통로라는 측면에서 우리 몸의 전체 네트워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기억이나 감정, 신념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재미있어가지고 제가 이 책에서 표의 일부분만 발췌해가지고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이것도 그 근막경상 해부학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네. 여기 보면은 이 세 개의 네트워크망이요. 신경망과 체액망, 섬유망이 서로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 몸의 역동적인 균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신경망은요. 이거는 우리 몸의 모든 조직들은요. 신경계의 명령을 받고 신경계로 어떤 자극을 올려보내서 이거 해석한 대로 이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경망이 체액망에도 영향을 미치고 섬유망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 체액망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그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제가 예를 들었던 호르몬이 대표적인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신경 전달이 섬유망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요. 운동신경을 통해서죠. 우리 움직이면서 이 결합 조직에 있는 콜라겐이 이리 당겨지고 저리 당겨지고 장력이 생기면서 이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이 결합 조직의 환경의 구성물들을 만들어내는 세포들이 자극을 받아서 그 생산을 조절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반대로 이 혈액순환에서 호르몬의 농도가 균형 상태를 벗어나면요. 그걸 감지하는 수용체가 뇌로 신호를 보내줘. 호르몬 그만 보내야 될 것 같아. 너무 많아졌어. 이런 신호들을 신경펩티드들이 이제 뇌로 전달을 하게 되는 거고요. 어디서든 피드백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 게 우리 몸의 특징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섬유망에서 신경망으로 보내는 신호는 스트레치 수용체예요. 그래서 지금 나의 이 결합 조직이 나의 이 세포의 인테그린이 얼마만큼의 장력을 감지했는가. 장력이 이 잡아당기는 힘, 그게 바로 스트레치의 정도거든요. 네. 그런 수용체를 통해서 신경망에다가 이제 이 운동의 정도에 대해서 피드백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섬유망과 체액망도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체액망은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혈액순환을 통해서 이 섬유망에 있는 세포들도 산소하고 영양분 공급 받아야 되죠. 그래서 결합조직까지 혈관이 뻗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주요 영양소, 이 섬유망에 필요한 단백질을 공급을 받아요. 산소도 공급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다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근막에 대한 얘기에서는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섬유망은요, 체액망으로 흐름의 패턴에서 영향을 미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체액망에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혈관에서 세포들마다 이제 산소랑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되죠. 그런데요, 이 혈관에서 세포까지 가는 그 사이에 있는 게 섬유망이에요. 결합 조직이에요. 그래서요, 이 섬유망이 얼마나 느슨하게 있느냐, 촘촘하게 있느냐에 따라서요, 이 혈관에 있는 산소랑 영양분을 세포까지 전달해 주는 길이 쉬울 수도 있고 험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섬유질 매트릭스의 밀도가 어떤 상태일 때 혈관에 있는 영양 성분을 세포까지 전달하는 게 쉬워질까요? 밀도가 너무 높으면 길이 좁아지다 못해 사라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다 막혀버릴 수도 있잖아요. 콜라겐 그 구조물로요. 그러면은 혈액순환이 아무리 제대로 되어서 그 세포 근처까지 산소랑 영양분을 가득 싣고 왔어도 이 섬유질이 너무 단단하게 콜라겐이 너무나 이렇게 빽빽하게 구조물을 형성하고 있어서 세포까지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세포는 산소랑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정말 굶어 죽기 시작할 거예요. 그 다음에 간질에서 기저물질의 점도요. 이거는요, 간질이라는 게 기질이랑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 결합 조직이요, 기질에서 그 자체에서 끈적끈적한 점액질을 생산해낸다 그랬잖아요. 그게 얼마나 끈적끈적하느냐에 따라서도 이 혈관에서 세포까지 필요한 영양소랑 산소를 나르는데 힘들어질 수도 있고 쉬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점도가 끈적끈적하게 점도가 높아지면은 그 길이 험난해지는 걸까요? 쉬워지는 걸까요? 험난해지겠죠. 심지어 너무 끈적끈적해서 헤치고 나갈 수가 없으면은 혈관으로 기껏 운반해온 산소랑 영양분을 세포로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섬유망이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걸 표현한다면 이 결합 조직의 상태가요. 어떠한 상태인가에 따라서 세포들이 제대로 영양분을 받아 먹을 수도 있고 그걸 제대로 받아 먹지 못해서 그 세포로 이루어진 세포의 문제는요. 그 세포로 이루어진 장기의 문제잖아요. 그 장기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결합 조직? 근막? 그냥 그거 장기 감싸고 보호해주는 포장지 아니야? 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죠. 얘네들이 균형 잡힌 환경에 있어야지만 혈관에서부터 세포까지 무사히 영양 성분들을 전달할 수 있고 이 세포의 노폐물들을 무사히 혈관에서 수거해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항상 건강하면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 건강해. 이러면서 혈관 건강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심혈관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실 아직까지도 근막에 대해서 결합 조직이 건강해야 돼. 이 부분은 그렇게 막 강조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인데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심혈관계가 튼튼해도 네, 그 혈관과 세포 사이에 놓여 있는 이 결합 조직에 문제가 있다면은 결국은 그게 그 세포로 이루어진 장기 그 조직의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거 그림을 보여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게 혈관이고요. 이 혈관에서 이제 여기 헤모글로빈이 싣고 온 산소를 이 상피세포로 보내줘야 되는데 이 사이에 놓인 결합조직이라는 길이 있어요. 이 길이 섬유질로 막 히알루론산도 막 끊겨있고 섬유질도 콜라겐도 어지럽게 막 얼기설기 있어요. 길이 막혔어. 못 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끔 이 결합조직을 건강하게 균형 잡히게 유지해 줬을 때 여기서 이 콜라겐이 만들어내는 길을 따라서 여기 길 잘 만들어져 있네. 그 길을 따라서 편안하게 이 세포까지 필요한 거 전달해주고 세포가 이제 배출한 노폐물들을 잘 갖고 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